전 세계에 정말 수많은 언어가 있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이 언어들이 가족을 만들어가는 방식에는 어떤 비밀스러운 공통점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언어 속에 숨겨진 규칙을 한번 파헤쳐 보면서 우리가 과연 가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들여다볼까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천 개의 언어든 문법도 다르고 어휘도 다르고 심지어 소리까지 완전히 다른데 이걸 대체 어떻게 공정하게 비교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첫 번째 숙제입니다. 이 엄청난 질문에 대한 해답은요, 사실 아주 간단한 데서 시작합니다. 바로 모든 언어에서 정말 예외 없이 발견되는 어떤 공통점을 찾는 거죠. 뭐랄까, 일종의 보편적인 기준점을 먼저 잡는 거예요. 그럼 그 기준점이 뭐냐? 바로 어머니와 아버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죠. 세상 어느 곳의 언어든 부모를 부르는 단어는 반드시 있거든요.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근본적인 인간관계, 여기서부터 비교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말을 분석하는 건 언어학에서 아주 중요한 분야인데요. 이걸 친족 관계의 언어라고 부릅니다. 바로 여기가 그 수천 개의 다른 언어들을 비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출발점이 되어주는 거죠. 이걸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바꿔 말하면 친족 어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어떤 언어가 가족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모든 고유한 호칭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들이나 할머니 같은 아주 직접적인 가족은 물론이고요. 사촌도 포함되고 또 매형이나 시동생처럼 결혼으로 맺어진 관계, 그러니까 인척 관계까지 전부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모든 단어들이 모여서 한 언어의 친족 어휘 시스템을 이루는 거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언어학자들이 보니까 이 친족 어휘들이 전부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마치 레고 블럭처럼 아주 기본적인 핵심 블럭이 있고 또 그 블럭을 조립해서 만든 새로운 블럭으로 나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가족을 부르는 말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왼쪽의 핵심 용어는 어머니, 아버지처럼 거의 모든 언어에 존재하는 말 그대로 기본 블럭 같은 단어들이고요. 오른쪽의 파생 용어는 시어머니나 의붓아버지처럼 이 핵심 용어에다가 다른 말을 덧붙여서 만든 조립된 블럭 같은 단어들입니다. 이 파생 용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면 그 구조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 father라는 핵심 용어에 관계를 꾸며주는 의붓, step이라는 말을 딱 붙여서 의붓아버지, stepfather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내는 거죠. 굉장히 체계적이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정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어떤 가족 관계에는 이름이 붙고 또 어떤 관계에는 이름이 없는 게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주 명확하고 심지어 예측까지 가능한 패턴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문장이 그 발견의 핵심인데요. 이걸 쉽게 풀어서 말하면 어떤 언어에 이모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 언어에 고모라는 단어가 있을 확률도 예측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게 다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전 세계의 언어들이 가족을 부르는 방식은 그냥 우연의 집합이 아니라 아주 논리적인 시스템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스템을 아주 잘 보여주는 질문이 하나 있죠. 왜 모든 언어에는 어머니라는 단어가 있는데 고모부, 그러니까 아버지의 자매의 남편을 부르는 단어는 없는 언어도 있을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모든 문화권에서 어머니는 핵심적인 존재지만 고모부는 그만큼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언어는 그 문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관계에만 선택적으로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가족을 부르는 말, 이 친족 어휘가 우리에게 대체 뭘 알려주는 걸까요? 이건 그냥 단순한 호칭,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발견이 중요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우리 인류가 가족을 어떻게 구성하고 인식하는지에 대한 보편적인 논리가 있다는 증거가 되고요. 둘째, 각 문화가 어떤 가족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 시스템 덕분에 우리는 전 세계 수천 개의 언어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를 얻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쓰는 이모, 삼촌, 사촌 같은 단어들은 과연 여러분 자신과 우리 문화에 대해서 어떤 비밀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일 겁니다.